네, 반갑습니다. 2020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성남시 개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환호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공정무역협의회 윤남옥입니다. 오늘 행사가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행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2020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시작했는데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성남시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같이 행복한 공정무역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축하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요. 먼저 보내준 축하 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과 함께 곁들인 달콤한 초콜릿, 매일 입는 옷들과 화장품, 내가 좋아하는 체리 바나나, 나의 이로운 행동 하나가 나비 효과 될 수 있을까? 나의 작은 변화 하나가 지고 반대편 친구들을 웃게 한다면, 너와 나의 편한 삶을 위해 서로를 위한 약속 Fair Trade. 너와 나의 편한 삶을 위해 서로를 위한 약속 Fair Trade.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생산자에게 오른 대가를, 당장 실천해요 공정무역, 세상을 바꾼 아름다운 거래. 우리 같이 함께 실천해요 공정무역.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제공과 투명성, 참여성, 공정한 무역과 가격 지불,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은 안돼, 차별금지와 성평등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역량 강화한 공정무역 홍보, 환경을 존중하는 공정무역의 10원칙. 공정무역의 10원칙을 기억해. 공정무역의 10원칙을 기억해. 다른 이해 노동의 결과와 모두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소한 맘들이 바로 공정한 하루의 시작. 나의 윤리적 소비로 인해 벗어날 수 있는 빈곤의 굴레, 불공정한 기존의 무역 구조를 바꾸는 시작된다면, 너와 나의 편한 삶을 위해 서로를 위한 약속 Fair Trade. 너와 나의 편한 삶을 위해 서로를 위한 약속 Fair Trade.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생산자에게 오른 대가를, 당장 실천해요 공정무역, 세상을 바꾼 아름다운 거래. 우리 같이 함께 실천해요 공정무역.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방금 보신 영상은 분당 서현 청소년 수련관 공정무역 홍보단인 에브리 바리스타 아이들이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른 공정한 하루라는 곡입니다. 네, 방과 후에도 그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에브리 바리스타 에바 아이들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남에서 2020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진행하는 것을 축하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어떤 분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2020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정무역에 대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역하는 무역협력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제가 작년에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조례 제정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존중을 통해서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커피, 설탕, 바나나 등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찾아 소비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자 존중과 연대의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이번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윤리적인 소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의회도 공정무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무역 포트나잇에서 공정무역 도시 성남의 미래를 함께 그려봅시다. 고맙습니다. 개막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성남시 시의회 윤창근 의장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공정무역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랑 함께 해줄 것을 저도 믿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020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성남시에서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앞서 노래를 불러준 분당 서현 청소년 수련관의 공정무역 홍보단 에바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버킷 아시아나, 그다음에 플랫폼 카페 이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판교 쪽에 있는 나누리 창작 공방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주민들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성남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성남 드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성남용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단체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도 오늘 행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 오늘 행사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첫째 날 온 공정무역 토크 시간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특강이 있는데요. 오늘 특강의 주제는 열매, 인간, 자연, 순환고리 그리고 공정무역입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열매로 인간한테 어떤 이로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을 주실지 함께 얘기해 주실 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이 기업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의 이웃인 자연이 가진 바른 생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과 가치를 담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없을까? 이곳은 바람의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필리핀 마한다. 깨끗한 땅에서 비, 바람, 태양이 키워낸 천연의 코코넛 나무가 섬을 덮고 있습니다. 마한다는
필리핀 최대의 코코넛 산지 중 한 곳입니다. 최고 품질의 코코넛 오일을 얻기 위해선 11개월 안팎의 숙성된 코코넛 열매를 수확해 3일 이내에 코코넛 오일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히든 테이스트가 찾던 자연의 가치를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깨끗한 자연이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는 생각. 히든 테이스트는 자연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히든 테이스트 코코넛 오일은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습니다. 코코넛 과육에 열을 가해 말리거나 살균 처리를 하지 않고 생과육만을 저온에서 짜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번의 원심 분리 과정과 마지막 또 한 번의 필터링을 통해 맑고 투명한 코코넛 오일을 추출합니다. 자연이 선사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야 한다는 것, 히든 테이스트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투명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우리는 3년이 지나서야 코코넛 오일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일의 꿈을 수확하던 마한다 농부들의 땀방울.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피터 아저씨의 열정.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낸 코코넛 오일의 숨겨진 가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꿈을 꿉니다. 그것이 히든 테이스트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네, 히든앵커의 특별한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코코넛이라는 특별한 열매를 통해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 다 상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히든앵커 대표 우준성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저희 회사 소개하기 전에 방금 보셨던 영상은 한국 분들이 찍은 게 아니고요. 필리핀의 현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이 찍은 거예요. 사실은 그 영상이 저희가 사실 돈이 없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처음 설립 초기엔 돈이 없잖아요. 다들 또 젊은 사람이 또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대학교에 이제 메일을 보내고 거기에서 뜻이 좀 맞는 친구들이 좀 모여서 저 영상을 같이 찍어주고 그네들이 이제 드론도 날려주고 근데 영상을 찍어주고 또 영상비가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찍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저게 브랜드 스토리인데 되게 뜻깊은 영상 중에 하나이고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코넛에 숨겨진 가치로 코코넛 농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취향을 제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기업 설명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대단하십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 생산자분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네네 생산자분들이 처음에 있었던 곳이고요. 거기 마을도 그 마을에 원래 농부들이 있는 그 마을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 현재의 마을이고요. 거기에서 영상을 많이 저희가 담으려고 많이 너무 노력을 했고 마을 분들에게도 코코넛 농부들에게도 이제 직접 다 출연하셨던 분들이 다 직접 현장에서 다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이랑 다 함께 같이 다 찍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잠깐 상상을 했어요, 제가.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정말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공정무역이잖아요. 네, 어떻게 한국에서 공정무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그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의뢰 이제 20대 때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이제 취업에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하고 몰두를 했던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었었고요.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것까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사실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고민이 좀 시작됐는데 제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사실 국내에서의 이런 이제 모든 삶을 다 한 번 다 접고 1년 반 동안 저랑 제 와이프랑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무작정 사실 해외에 나가게 되었어요. 무작정 나가게 되어 왜냐면 좀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바쁜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삶을 조금 이제 뒤로 하고 저만의 시간을 좀 찾아보고 싶었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더욱 이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저희 상상을 했죠. 아기를 놓게 되면 우리가 이럴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아이가 2명이 있는데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면서 지금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 앞도 뒤도 안 재고 그냥 바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첫 번째가 필리핀의 마닐라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마닐라가 생전에 처음 가봤던 이제 해외 여행지거든요.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마닐라는 사실 교통의 지옥이라고 불린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처음에 발을 딱 내딛었는데 택시를 타고 저희가 숙소까지 가는 순간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때 한번 좀 충격을 받게 됐는데 그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자마자 거기는 트래픽 잼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타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두들기고. 그래서 창문을 두들기니까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창문을 내리려고 했는데 택시 기사님은 문을 절대 내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버릇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창문을 내리면 한국 사람들이 돈은 주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문화적인 제가 충격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숙소에 있는데 숙소 주변에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다 이제 다 밖에서만 배회하고 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볼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쟤네들은 왜 학교를 안 가고 왜 저렇게 하고 있지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이들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니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할 게 없다는 거죠. 돈도 없고 뭐 집에 있어봤자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그래서 밖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도를 하나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가족들이 이제 한 대여섯 명 되는 가족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계속 판자촌에서 그렇게 판잣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필리핀이 35도가 넘나드는 그런 온도의 그 열대 기후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는 되게 엄청난 부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거의 63빌딩이 있고요, 한쪽에는 완전 판자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극명하게 그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나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보면서 제가 되게 쇼킹했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지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친구들한테 그런 고민을 했었을 때 공정무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들었었고, 그 친구들이 너랑은 이제 공정무역이 조금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공정무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 단어가 다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진짜 운명 같은 여행이었군요. 필리핀 마닐라 여행이. 네. 그리고 본인이 평소 이제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정무역이.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히든앤코의 네. 대표 상품들이 다 코코넛 오일, 네. 뭐 코코넛 칩, 네. 이렇게 코코넛이란 특별한 열매로 상품을 만들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코코넛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사실 코코넛 하면은 사실 국내에서는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일반 그 처음 회사에서 이제 영업이랑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사실 사업성으로 보면은 코코넛은 저한테는 너무나 안 맞는 사실 품목이에요. 왜냐하면 코코넛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코코넛이 뭐지? 많이 들어봤는데 뭐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사용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흔치 않은 사실 열매거든요.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여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사실 안 하게 되는 품목이죠. 우리가 공중무역에서는 흔히 이제 커피랑 이제 초콜릿 이런 부분을 많이 떠올리지만 코코넛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코코넛이 생소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제가 처음에 갔었던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1억이 넘는 인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은 코코넛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국가 산업 중 하나이거든요. 지금도 코코넛의 수출량이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랑 더불어서. 하지만 이 코코넛을 정작 기르고 있는 재배하고 있는 이 농부들이 340만 명인데 필리핀에 그 농부들의 90%는 소정농이고 60% 이상은 절대 빈곤층인 거죠. 그게 2,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그러한 이제 악순환의 이러한 연속적인 고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농부들이랑 일을 할 때 농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그 부분을 봤었었고 그렇다면 이 농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이 농부들은 수십 년 동안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코코넛 나무를 기르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나무를 기르고 이분들은 이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데 저희가 갑자기 다른 IT를 도입하거나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이걸 가지고 도입시켜서 이걸 한다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거든요. 그분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코코넛을 잘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분들이 주요한 수입원이 코코넛 오일을 만드는 코코넛 과육을 말린 코프라라는 이름의 이 과육이 이분들의 수입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코넛 오일이 첫 번째 저희의 상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코코넛 오일이 트렌드한 상품이어서가 아니고요. 지금에 와서 뭐 코코넛 오일이 좀 더 알려지고 뭐 슈퍼푸드, 뭐 방탄커피, 키토제닉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저희가 시작했던 계기는 그러한 시작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 현재의 나라에서 가장 쉽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코코넛 오일이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동적인데요. 그 상품성 있는 상품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생산자를 위하는 사람을 위한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앞에서 본 그 히든앤코의 영상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생산자하고 판매자, 소비자를 모두 다 상생할 수 있는 기업 가치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소비자들은 공정무역을 알고 선택을 하는데 그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생산자들의 삶인 것 같아요.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못 가는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시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산자들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가지고 가시는지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이 좀 변화가 있는지 네.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했던 저희가 사업이 사실 오랫동안 오래전에 설립된 건 아니에요. 저희 2017년 7월에 저희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그 해부터 현지 마을에 산지 가기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했던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했었었는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매해 자연재해가 발생이 돼요. 그 해에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이 산지 마을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이제 다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사실 펀딩률이 이루어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 이제 공책이랑 뭐 책, 그 크레파스랑 이런 거를 그러니까 후원해주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 후원해주는 거는 저희가 후원해준 건 아니고요. 국내에 이제 비영리 단체가 있었어요. 그 비영리 단체랑 얘기해서 비영리 그 단체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갔었거든요. 저희 선지 마을에. 그렇게 해서 약 600세트씩 각각 그렇게 해서 지원도 해주고 저희는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을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건 너무 다 5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정도 같은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을 직접적으로 이제 도와주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이제 사진 치유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사진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또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 쓰기 위해서 한 해 가가지고 뭐 좋은 영상을 담고 뭐 좋은 사진을 찍고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일을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한 해, 두 해, 제가 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작업물들을 저희가 담아서 저희가 국내에서도 사진 전원 같은 걸 열 거예요. 근데 열기 전에 그분들의 일상이나 그런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궤적을 그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치유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을 병행을 하면서 국내에는 이제 이런 사진전을 보여주면서 이런 그 현재 이런 마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저희는 공정무역 기업이잖아요. 열매 키로당 저희가 3배 정도의 임금을 더 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최저임금 보장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정무역 프리미엄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이 코코넛 오일 한 병당 5페소를 적립을 하고 있고 코코넛 칩은 하나당 저희가 2페소씩 적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소비자들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한테는 신뢰일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을 사주는 것도 고마운 건데 왜냐하면 가격대가 사실 낮지는 않거든요. 저희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다시 풀어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146명의 이제 농부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농부들의 임금이 약 30% 이상 다 임금이 상승이 됐고 지속적으로 사실 더 같이 일을 하려고 합류하고자 하는 농부님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이 창출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더 많이 못하는 게 저희가 갑자기 막 매출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확 늘어나면은 할 수 있지만 근데 확 늘어난다고 해서 농부님들을 같이 합류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게 터져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그때는 그분들한테 더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좀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 그분들의 임금이 30% 이상이 더 상승이 됐고 마을 아이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이런 기부금을 저희 따로 적립을 해서 마을 아이들이 필요한 이제 물품이나 공책이나 이런 걸 지급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공정무역 기금 이런 거는 이제 마을에 필요한 이런 기구나 그다음에 천연비로 만드는 이런 원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이러한 물건들이나 이런 원재료들을 사는 이런 비용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공정무역 제품에 원래 이제 소셜 프리미엄이라고 공정무역 기금이 적립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는다. 예, 좋은 일은 알리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가요? 예, 모든 제품 공정무역 제품에 이제 그렇게 프리미엄 붙어 있고 생산자들한테 이제 그 개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의 자립이나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 도우는데 쓰이고 있죠. 그런 것들은 모든 단체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인상이 된 게 네, 사진 치유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이제 나중에 사진전 열게 되면 네, 네, 네. 네, 초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5년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 네. 아마 열 겁니다, 아마. 영상으로 약속했습니다. 네, 제가 네, 네. 약속받았습니다. 네, 네,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생산지를 그냥 사진으로 한 컷으로 찍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스토리를 담겠다 그런 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공정무역 제품이 좀 비싸잖아요. 네, 네, 네. 네, 비싸다는 의미가 품질에 비해 비싸다. 네, 네, 가치를 담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품질에다가도 네.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게 네, 네, 네. 제가 느껴졌어요. 여러 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품질 높이기 네. 위한. 네. 저희는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대중들한테 얘기할 때 품질을 사실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품질이 가장 좋아야지만이 품질이 기본이다라는 걸 사실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의 상품을 제가 이 코코넛 오일을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을 때 약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가 20여 개 됐었는데요. 싹 다 비교 다 했었었고요. 그다음 해외에 있는 뭐 이제 좀 유명한 해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제 상품도 다 소싱을 해서 다 비교해봤는데 사실 저희는 저희께 지금 현재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코넛 오일을 만들기 전에 사전 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품질이 좋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 안에 저희는 소셜 임팩트에 담아내야 된다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코넛 농부들이 이제 코코넛을 나무에서 수확을 하잖아요. 저희는 이 수확단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확을 하는 도중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임팩트,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치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바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품질적으로 최고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키워드가 보면은 이런 제품 페이지 보면은 결국 열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코넛 오일이 다 비정제이기 때문에 이 오일을 제가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이 와인처럼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토양마다 햇빛이나 물을 머금는 열매마다 여기서 짜내고 난 이후에 이제 향미나 풍미가 완전 다 달라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싫어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향이 많이 난다거나 질린다거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데 좀 메스꺼운 향들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특히 겨울철에 바닥을 보니까 노란 게 많이 올라오고 약간 까만 게 올라온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되게 저급한 코코넛의 열매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품질적으로 높아질까를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셜 임팩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생과육만을 활용을 하게 되었어요. 기존에 이제 생과육이랑 이제 건조한 거랑 섞어서 블렌딩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이제 생과육만을 이제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농부들이 일을 더 안 해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농부들이 일을 할 때 이 코코넛 과육을 한번 그 코코넛 열매 안에 하얀 과육이 있는데 이거를 솎아내는 작업을 해요. 이 솎아내고 말리는 작업까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을 저희랑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만 저희는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효율성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그 열매를 수확을 할 때도 11개월, 12개월 사이 열매만 수확을 해요.
그 열매에서 11개월 열매에서 가장 풍부한 풍미가 나오고 좋은 풍미가 나오고 12개월 열매에서 가장 풍부한 오일이 나오거든요. 이걸 블렌딩 해야지만이 최적의 오일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하지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소규모로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켜낼 수 있고, 그다음에 생가유로 하게 되니까 코코넛은 오픈하자마자 바로 산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가육을 하려면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이 작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선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2시간 이내에 오픈하자마자 2시간 이내에 압착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선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품성을 지닌 오일을 담아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코코넛 칩 역시도 저희가 11개월의 코코넛 과육만 활용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풍미가 좋아서.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저희가 상품을 현재 냈는데, 이 상품 다 저희는 이제 품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찾고 있고, 소비자들이 저희께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싼 걸 찾았다가 다시 저희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저희 코코넛이 현재는 조금씩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코코넛 오일을 만드는데 이렇게 좀 많은 공정이 있는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정물 부품에 이렇게 가치를 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품질로 앞서가는 이렇게 사업적인 마인드, 이런 게 저한테도 조금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성남에 지금 현재 저희 단체에도 이제 그 분당 서현 청소년 수련관에 공정무역 홍보단 에브리 바리스타라고 아이들 동아리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공정무역을 알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대표님도 이렇게 공정무역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청소년들이 이제 공정무역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네. 그 이렇게 지켜야 될 공정무역 사업을 할 때 지켜야 될 뭐 방향이나 아니면 대표님이 네. 생각하는 가치나 뭐 네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정무역이라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제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정무역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정무역 통해서 사회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먼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회사가 좀 더 커져야 되고 그런 욕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공정무역 이 사업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런 하트가 조금은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게 없으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지치게 돼요. 왜냐하면 돈도 잡아야 되고 사업적인 비즈니스도 이제 잘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제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 욕심만 가지고도 되는 사업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쉽지는 않은 사업이에요. 되게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근데 지금 사실 좀 더 이제 흔히 Z세대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 때보다 훨씬 더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무역이라는 게 좀 더 어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 세대보다는 좀 더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한다면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나 가치 지향적으로나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처음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 회사에 대한 설립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부분, 세무나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회사는 오래 존속하지를 못해요. 네, 계속 어딘가에 끌려다녀야 되고 돼야 되니까 어쨌든 기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내 마음 가지고 뛰어들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이런 마인드뿐만 아니라 지식 같은 거는 무조건 가지고 들어와야지만이 이 사업이 좀 더 영위가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회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정무역 가치보다 공정무역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네. 조금 더 지식적 배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좀 질문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혹시 네.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추가로 더 있을까요? 혹시 네. 말씀해 주시면 아,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막 계속 품질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제가 계속적으로 결국 열매 뭐 우리께 상품이 좋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비자들은 이제 자기 본인 나도 똑같은데 저도 똑같은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거든요. 그럼 객관적인 정보가 어느 정도 전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초에 영국에 있는 그레이트 테이스트 어워드라는 식품 어워드 대회가 있어요. 되게 공신력 있는 대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약 100명이 넘는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 테스팅을 통해서 이제 그 상품의 등급을 매겨요. 등급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저희 거는 이제 코코넛 그레이트 테이스트 어워드라는 그 어워드에서 코코넛 오일로는 유일하게 저희가 2스타를 저희가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상품을 출품을 했을 때도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 세계 거를 거의 다 웬만한 거 다 비교를 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이제 품질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되었었고요. 객관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사가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현재 코코넛 농부들이랑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코코넛 열매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코코넛 열매가 되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상품을 냈던 게 이 코코넛 오일을 베이스로 한 캐스트 워터솝이라는 바디워시 상품을 냈어요. 이거 해피빈 펀딩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코코넛 오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는 국내의 농가들이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장애우 분들이 하는 이제 허브 농장이 있는데 20년 된 허브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허브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상품들을 만들어 내려고 해요. 저희 코코넛 오일을 베이스로 해서 그러한 상품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진행할 건데, 이 부분들은 소비자들의 이제 건강한 취향을 저희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츠 먹는 군이랑 바디 케어 부분이랑 반려동물 쪽에서도 이제 코코넛 오일이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상품의 카테고리를 확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확장을 할게, 저희가 여기에 자연의 뭐 순환고리 이렇게 했잖아요. 가장 최종적으로 갈 게 이 코코넛 열매의 껍질이거든요. 이 섬유질이 있는데 이거는 버려지는 자원이에요. 활용이 되긴 하는데 약 90%는 버려지고요. 제가 필리핀엔 그 코코넛 수출량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했잖아요. 근데 90% 이상이 버려지는 자원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만 이게 그 제품이 개발이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차량에서 쓰는 매트리스, 우리가 안내 의자 받침대 있잖아요. 밑에 안에 들어가는 부속 재료로 사용되고요. 매트리스에서도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원예 농업을 할 때 이제 코코피트라고 해서 거기에도 100% 그거는 이제 코코넛 섬유가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자연에서 난 거를 저희가 활용했다가 다시 자연에 돌려주는 이런 작업이 되는 거죠. 저희는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엮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의 방향성을 자꾸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업적으로 좀 확장하기 위해서 코코넛 열매로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더 다른 상품들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그 코코넛 껍질을 가지고 또 다양한 또 어떤 이용 방법들을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없나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전 하나 있었는데 네네. 이거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하기 전에는 술회사에 있었어요. 네? 술회사에 있었어요. 술. 네네네. 네, 저는 전통주 회사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네네. 네네네. 네. 네네네. 안 좋다. 네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아, 네네. 일단은 코코넛 오일은 일반 식용유 대용으로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요. 많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한테 그 계란 후라이를 해준다거나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야채를 볶아준다거나 이럴 때 많이들 저희 고객님들은 엄청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방탄커피라고 해서 이제 커피에다가 한 스푼씩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풍미가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이거를 몸에 바르는 용도로 상당히 많이 활용하세요. 이게 식품이거든요. 이게 식품이라서 제가 사실 이게 송슈대를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코코넛 오일의 기능적인 부분만 따지는 거예요. 저희 거를 홍보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코코넛의 기능적인 부분에 이제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키거든요. 50%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코코넛 오일에는 이게 항바이러스력을 상당히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이 피부나 이런 이제 뭐 아토피 피부나 이제 건조한 피부에 상당히 많이 바르세요. 그러니까 논문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완화되는 이런 작용들이 있고 유튜브에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네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언급해 드리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 포화지방이라서 뭐 이게 그 막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좀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게 반반 의견이 달리긴 하는데 코코넛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약간 이제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조금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데 다 설명할 수 없죠. 네, 이게 여기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 효과들은 본인이 한 번씩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상당히 그래서 이제 천연 화장품 만들 때 코코넛 오일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요. 네, 팜 오일 대신에. 네. 네네네. 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그 후기를 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도 몰랐는데 그런 분들 사실 그저께는
이거는 사실이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저께 밤 11시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거 뭐 어쨌든 네 땡땡에서 이제 거기서 급하게 문자가 하나 왔었어요. 소비자한테. 자기가 이제 몸이 너무 간지럽대요. 여성분인데.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뭐 이런 이제 코코넛 오일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냐.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그 사이 문자가 온 거예요. 되게 급하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후기를 남기셨어요. 어제 후기를 남기셨거든요. 그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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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있습니다. 민다나오 지방입니다. 민다나오가 우리가 흔히 잘 먹는 망고, 파인애플 이런 거 있잖아요. 민다나오 지방이 가장 맛있어요. 예, 민다나오가 가장 최적화된 열대 기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닐라가 여기 있고요. 민다나오는 저 밑에 있어요. 남쪽에 가장 남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예, 여기가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 저 위험한 지역이라 저보고도 웬만하면 잘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그 몇몇 군데밖에 못 들어가. 안에 깊숙하게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그 직원들도 못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근데 여기가 가장 최적의 열매가 나오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코코넛 오일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 공정무역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FFCC라는 공정무역 협동조합이 있고요. 예, 146명의 그 농부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고, 네, 네네네, 그럼요, 네네. 네.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멀리서 오셔서 오늘 여기 성남까지 오셔가지고 초반에 좀 우여곡절을 겪고 아닙니다. 여기까지 네.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은 히든앵커 대표님 우준석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상으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죠. 저희가 네, 잠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선물이 있죠. 네, 공정 물품들이 들어있는 공정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공정 보따리를 지금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꼭 신청해서 받아가실 바라고요. 이 공정 보따리 소개하는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는 내일은 좀 정상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꼭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